저는 30살 여자입니다. 이번에 오빠가 결혼을 진행하려 했던 여친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파혼할 것 같아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황당하시겠지만 제가 공중 화장실을 못 갑니다. 고1 때 학원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볼 일보다 느낌이 이상해서 위를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나가지도 못하고 변기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었죠. 일어나면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을까봐 너무 겁이 났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그 남자는 저를 한참 쳐다보다 쓱 하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 밑으로 손이 쑥 들어왔고 진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다 밖에서 아주머니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고 남자가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린 후에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며 아주머니들께 도움을 요청했고 부들거리는 다리로 화장실을 나와 부모님과 함께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후에 그놈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2년 후 고3 겨울방학 때 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대학 1학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남들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예민한 시기에 3번이나 당하고 나니 혼자서 공중 화장실을 못 가게 됐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면 입구에서 한참 기다렸다 다른 여성분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거나 친구 혹은 가족을 대동해서 들어갔고 남사친이나 남친에게 문지기를 부탁한 후 들어가곤 했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지인 없이는 이용도 못했고요. 그러다 지난주 주말 친오빠 여친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여친은 1년이 조금 넘게 만났고 내년 가을쯤 결혼을 생각한다고 양가의 인사를 다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는 올 여름이 지난 후 하기로 하는 등 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 오빠 여친이 상견례 전 저와 친해지고 싶다는 말을 해서 만든 자리였었죠. 아무튼 그렇게 셋이 만나 식사를 간단히 하고 가볍게 맥주를 마시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언니와도 잘 맞아서 맥주를 좀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갈 때 같이 가려고 계속 참았는데 계속 안 가시길래 어쩔 수 없이 오빠한테 슬쩍 카톡을 해서 같이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평소 제 별명이 수도꼭지입니다. 한번 화장실에 다녀오면 계속 가고 싶어 해서요. 언니를 혼자 두는 게 예의가 아닌 줄은 알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어서 두어 번은 오빠와 같이 다녀왔고 한 번은 언니가 갈 때 따라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술자리가 끝난 후 둘은 숙소로 돌아갔고 저는 집으로 왔죠. 오빠가 지방에서 자리를 잡아 그 지역에서 만난 거라 둘이 놀 겸 여행 겸 겸사겸사 올라온 거라서요. 그런데 오빠와 새언니가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며 얘기를 좀 했나 보던데 그때 새언니가 제가 어디가 부족하냐고 물어봤답니다. 혼자 화장실에 못 가는 걸 눈치채신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오빠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고 또 창백해질 때까지 참았다가 오빠를 데리고 가고 그때 제가 화장실을 참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안 가고 싶었지만 안쓰러워서 같이 가주려고 일부러 화장실에 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게 아니고 애가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혼자 공중 화장실을 못 간다. 하고 말했더니 언니가 아 그래 하고 말더래요. 오빠는 그때 별 생각이 없이 넘어갔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생 모자란 거 아니지. 병원은 가봤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지적 장애일 수도 있어. 혼자 화장실 못 가는 거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정신연령은 정상이야. 사회생활은 제대로 해? 하면서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정신적으로 문제 없어. 그냥 트라우마일 뿐이고 똘똘하고 멀쩡한 애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병원은 가봤어. 지적 장애인 거 아니지? 하고 물어봤나 봐요. 오빠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좋게 대답을 해주다가 언니가 계속 추궁하니 화가 나서 내 동생이 정신병 있다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하고 말했다네요. 그랬더니 아니 동생이 모자라면 나중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동생 멀쩡하다 해놓고 나중에 나한테 떠넘기거나 하면 난 못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싸우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쩡합니다. 오히려 애늙은이에요. 그냥 공중 화장실이 무서울 뿐이고 트라우마일 뿐인 거죠. 아무튼 오빠 여친은 그냥 네 동생의 모자람을 인정해라 하는 거였고 오빠는 그래 따지고 보면 트라우마도 정신병이라면 병이다. 그런데 모자란 애는 아니다. 자꾸 매도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싸우다가 크게 번지게 되어 결국 다시 생각해보자. 이대로는 결혼 못한다. 하고 결론이 났나 보더라고요. 여름 휴가며 월차며 다 땡겨서 올라와서는 너도 월차 한번 내라. 오빠랑 신나게 먹자. 하더니 저랑 대낮부터 술 한잔하며 저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미안하다였습니다. 사실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생각해보면 저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려고만 했었죠. 그런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그냥 저는 공중 화장실을 못 갈 뿐인데 이걸로 오빠가 파혼을 하겠다 하니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누군가는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괜히 자아 성찰도 하게 되네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덮어두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빠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들 다 읽고 추가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공중 화장실 천장에서 누가 쳐다보는 걸 3번이나 겪었다. 그래서 난 혼자 못 간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주길 바란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같이 화장실에 가주는 여자, 남자 친구들은 그 상황을 아는 그 당시의 친구들이고 남친에게도 오랜 시간이 지나 그냥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 화장실 앞에 있어줘. 하고 부탁하는 정도입니다. 사회에 나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때에는 화장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길 기다렸다가 가거나 애교를 부리며 같이 가자고 못모르게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공주라 당당히 나랑 화장실 가줘 하고 말하지 않아요. 말 돌려가며 데려가거나 다른 사람 갈 때 슬쩍 끼어서 가죠. 오히려 트라우마가 있으니 같이 가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무슨 트라우마인데 하고 계속해서 묻는 게 싫고 그때 일들을 꺼내는 게 싫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게 싫어서 숨긴 것 뿐이지 제가 공주님 마냥 우쭈쭈 커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언니도 언젠간 알게 될 일이었지만 첫 만남부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몇 번이나 남이 훔쳐봤고 그중 2번은 날 잡으려고 발광했다. 그래서 무섭다. 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치료는 받을 겁니다. 이런 식의 만남이 처음이다 보니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트라우마를 꽁꽁 숨긴 것 뿐이었는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니를 이해하신다는 댓글들도 모두 이해합니다. 나만 이해해줘 하고 쓴 글도 아니었고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누군가에게는 모자라 보일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나? 덮어놓고 숨기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쳐가며 치료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던 것에 답을 얻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치료를 받아보려고요. 많은 의견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일반적인 사람은 저런 얘기 듣고 안쓰러워하고 걱정하지 모자란 사람으로 매도하지 않아요. 결혼을 앞두고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나 싶어 물어본 거겠지만 상황 설명을 듣고도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그런 사람을 거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이왕 파혼된 거 잘됐다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그거랑은 별개로 본인도 밖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하시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텐데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담 받아보시고 고쳐보시려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동생 탓으로 돌리는 못된 오빠가 아니라 동생 편이 되어주고 오히려 미안해하는 오빠의 따뜻한 마음을 엿보게 된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한 마음 훌훌 잘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댓글.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 30 여자가 화장실을 혼자 못 간다면, 그것도 신우이 될 사람이라면 결혼 접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면요. 엄마 손잡고 수도꼭지 튼 것처럼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신우이를 봤다면 어차피 여자 집에서 파혼하자 했을 겁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 같이 가줄 사람이 당연히 주변에 있어줬으니 그랬겠죠. 트라우마를 치료할 필요를 못 느끼는 공주가 신우이라면 파혼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댓글. 글쓴이가 오빠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오빠 인생을 구한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줘도 답정너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오빠 여친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가 지나쳤어요. 매사에 저런 식인 사람이라면 결혼을 했어도 얼마 안 있어 이혼합니다. 아예 파혼한 게 나아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